이제는 내가 해보면 한 사람 시켜야지. 민주? 한번 해볼까? 사이값 정리를 한번 말해보세요. y는 fx 함수에서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 이렇게 그렇죠. 연속이 된다는 말이 반드시 있어요. 네? 연속이고 fa와 음흠. b가 다르면 그렇죠. 양쪽이 다르면 그림을 보면서 여기는 안 읽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사이가 정리 사이값 정리. k이면 K에 대하여 대하여 C가 K가 되게 하는 요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그렇지, 하나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요 사이 값이 0이 되는 경우, 즉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인 게 분명하다면 여기 0이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x축이 되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방정 실근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한 8년 전 여기 말고 저쪽 오산고등학교에서 이 사이값 정리에 대한 숙제를 하나 줬었어. 수행평가. 바이섹션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정식을 하나 주는 거야. 이 식을 하나 줘. 그리고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방정식이 실근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 추측해 와라. 그럼 바이섹션 메소드가 뭐예요? 이런 거야. 그냥 참고로만 들어. 이런 거 지금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구간 여기가 A, B 여기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이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FA가 만약에 양수이면 FB가 음수이면 이러면 A와 B 사이에 실근이 무조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제 FA하고 FB하고 봤더니 이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A와 B 사이에 실근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바이섹션이라는 게 뭐냐면 절반으로 자른다야. 그러면 A와 B의 중간 2분의 A 더하기 B 그러면 FA와 F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을 이걸 실제 계산해 가지고 이쪽이 만약에 이제 양이니까요 이쪽 값이 양이 나온다면 이 사이에는 무조건 실근이 있다는 말은 쓸 수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음수면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오면 요 사이에 근이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럼 요 사이에 있으니까 다시 A와 요거의 중간 뭐 또 중간 요 자리를 조사해서 요 자리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와 여기 값의 중간 그래서 요 중간과 요 사이 여기랑 여기를 조사하면 근이 확실하게 있다 없다가 판명 안 돼요. 왜냐면 양의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또 조사해봐서 여기에 양이 나오면 요 사이에 근이 있다. 또 반 잘라가지고 요 반 자른 값의 함수값이 양이 되면 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근이 있다.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을 하면 할수록 근이 존재하는 위치가 점점 그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한 10번 정도 하면 대충 뭐 1.3과 1.4 사이에 있어요. 이 정도로 좁힐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사를 해와라 하는 문제가 있었어. 자,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 대상은 아니고요. 수행평가용으로 했던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수행평가로도 없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 유형 22 제일 쉬운 걸로 하나 해볼게. 350번 먼저 감을 좀 잡아봐. x 세제곱 더하기 빼기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0 얘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말하려면 a 값이 어떤 범위에 있으면 돼. 그럼 요걸 갖다가 fx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f-1 값하고 그 다음에 끝에 f2 요 값하고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근이 있다고 확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곱이
음수가 되면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F-1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1, -1이니까 A-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4니까 A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A 값이 -4와 2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면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 354번처럼 문제가 나왔다. 가장 쉽게 낼 때 문제 유형이야. 354번을 보면 다음 중 2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 요거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는 이 구간을 5개 정도 주고 1, 2, 3, 4, 5 번호를 붙여놔. 그리고 어디에 실근이 무조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나오는 게 뿐이야. 잘 보면 알겠죠? 구간이 요 정수 단위로 끊어져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그냥 fx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구간 끝에 있는 f-2인 자리의 함수값, f-1인 자리의 함수값, 0인 자리의 함수값, 1인 자리의 함수값, 그 다음에 2인 자리의 함수값을 각각 조사를 해서 써. 그래서 이 함수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 사이는 무조건 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조사해 보는 거야.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요. 17에 14니까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왔죠.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3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와요. 그럼 양수가 됐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음수입니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빼기 1 빼기 1이니까 3이 되어서 양수죠. 2는요. 2 대입하면 8이 16 2 대입하면 12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몰라도 양수죠. 자 그러면 요 구간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존재.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존재. 0하고 1 사이 바뀌었죠. 여기도 존재. 여긴 양이니까 반드시 있다고 말 못하지. 반드시 없다라고도 또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 1인 자리고 여기 2인 자리인데 함수값이 양하고 양이 나온 거야.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됐어 봐. 실근이 2개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는 말은 못 쓰니까 직선으로 연결한 상태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의 경우로.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러면 그 실근이 속하는 구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미 세 개 실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로 갈 텐데 이렇게 내는 학교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조금 가볍게 보고 점수 배점을 크지 않게 가는 거죠. 이제 여기를 조금 더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내는 건데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 그럼 여기 이제 구간이야. 구간이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 요 자리에만 조사해서 구간의 양 끝을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한쪽이 양이고 한쪽이 음이야. 만약에 저희 연결이 안 됐으면 연결 안 되는 것까지 다 계산해요. 아니요. 그냥 여기에서만 조사하는 거니까. 요 사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2개 쓴 거야. 요 사이를 조사하려면 얘랑 써야 되니까 얘도 구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습니까? yes. 요 구간에 있습니까? yes. 요 구간에 있습니까? yes. 요 구간에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355번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부호가 반대야 아니야 이것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과 0 넣어보고 마이너스 1과 0 요 사이에서만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즉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는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함수값을 몇 개나 조사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써야 돼요.
양쪽 끝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그럼 요 문제를 조금 헷갈리게 공부를 좀 하라고 어떻게 내느냐? 362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별건 아니야. fx가 있어요. 근데 웬일로 막 가르쳐줘요? 막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 함수값만 가르쳐줘요. 근데 물어보는 건 뭐야? 열린 구간 여기, 열린 구간 여기. 제가 즉 이거가 다르니까 여기도 여기에만 돼 있지만 요 네 군데 다 활용해야 돼. 여기에서 x제곱 fx는 2x 플러스 1. 이 방정식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집니까? 뭔가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f에 대한 함수값을 다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요 방정식을 물어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요걸 그냥 하나의 함수, 다른 함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fx를 물어본 게 아니야. 이 방정식의 근이 요 구간에 근이 적어도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g의 값으로. 그러면 결국은 조사할 군데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힌트가 나왔다는 건 g 마이너스 1과 g 제로와 g 1과 g 2 요걸 조사해서 부호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아봐라. 즉 다시 말할게. 얘는 얘를 조사하기 위한 힌트인 거고 실제로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근의 개수를 추측하는 거야.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해서 는영으로 써야 방정식 형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요 함수, 그걸 gx라고 놔도 돼. 요 함수의 근이 몇 개냐, 요 구간에서. 이게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 2까지니까 이걸 다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럼 g-1 조사해 볼게. g-1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1 곱하기 f-1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f-1이 1이 돼요. 그럼 1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2가 된 거지. 양수. g0 구해보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돼버리니까 상관없을 것이고 여기 0 집어넣은 거니까 g0는 마이너스 1이죠. 음수예요. 바뀌었어. 일단 실근이 하나 벌써 생긴 거야. 맞지? 자, 그러면 G1 구해볼게. 1 구하면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F1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빼기 1이 되는데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3이죠. 그러면 3 빼기 3이니까 0이지. 그 다음 G2는 2 대입했어. 그럼 2 대입하면 4 F2 그 다음에 빼기 4 빼기 1이 된 거죠. F2가 2예요. 그러면 8 빼기 5 3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우냐? 이렇게 긋고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경계 지점을 찾은 다음에 이 양음을 이렇게 표시해봐. 이거 양수 여기 있다고 그냥 찍어. 얘는 음이야. 얘는 0이야. 얘는 양이야.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가장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곡선을 그리지 말고 직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가장 단순하게. 자, 그러면 요 열린 구간 요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있다는 게 되는 거야? 2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 문제의 정답은 m의 값 2개, 2 이렇게 찾는 거라고.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도리가 없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적어도. 그러니까 2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보여줄게요. 자, 별표쳐 365, 366. 그러니까 363하고 64는 아까 이거랑 똑같이 하면 돼. 별표 치는 문제는 꼭 알아두세요. 365, 366.
자, 365는 이미 뭐 학교 시험에 났던 교과서에도 있는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366은 조금 선생님의 추억이 있는 문제인데 역시 6년 정도 지났죠. 저 무학여고 가르칠 때 거기에 좀 잘하는 애가 있었어. 한번 얘기한 적 있을걸? 전설의 성적표 1학기 기말고사 성적표를 봤더니 고등학생인데요. 회원여고 수준으로 문제 내는 학교를 한 과목을 제외하고 전부 다 100점이었어요. 고등학교 성적표에서는 좀 불가능한. 그 한 과목도 하나 틀린 것 같아요. 그 친구가 2학년 때 366번에 해당되는 이 모의선제야. 366번에 해당되는 문제 딱 하나를 질문한 적이 있었어. 그 이유는 질문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질문했어. 그래서 대답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 추억이 있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그 사람 대학 어디 갔나요? 응? 대학 어디 갔어요? 네, 서울대 갔어요. 뭐 그냥 독보적인 내신이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그 문제 니네가 366번을 푼다고 생각해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렵지 않고 이미 이것도 이쪽 우리 주변 학교에서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366번을 한번 설명을 들어봐. 그리고 생각 좀 해. 다항함수 fx가 일단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걸 왜 써준 거냐? 다항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미.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잡아도 연속에 해당되는 말을 이미 써준 거나 다름없어. 다항함수란 말이 써 있으면 그냥 연속이고 이 말 대신에 써준 거야. 자, 그 fx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표현이 나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 분의 fx 요게 p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 마이너스 x 분의 fx 요 놈은 q 그런데 p는 양수 q는 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 이 함수 그래프죠. 요거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요? 다항함수. 요걸 만족해. 근데 극한값이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야.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은 적어도 몇 개 존재합니다. 찍기 실력이 되는 사람 몇 개일까요? 2개. 오, 감각이 괜찮어. 또 다른 사람도 있나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자, 해볼게 이제. 우리 배운 거부터 적용. 요거 생각해보자. 극한의 성질. x가 1로 가까이가 분모가 0에 가까워지죠. 근데 극한값이 p라고 존재해. 그렇다면 분자도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f-1 그럼 f-1이면 0이 0이면 벌써 마이너스 1인 자리에서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근이네. 벌써 한 개는 됐네요. 마찬가지 x가 1로 가까이가 분모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근데 극한값이 생겨 있어. 그럼 분자도 0에 가까워져야죠. 그게 극한값 성질, 극한의 성질 2잖아요. 그러니까 f1도 0입니다. 그러니까 x가 1일 때 또 x축과 만나. 그럼 최소 2개는 된 거지. 기원아. 그렇게 생각하면 걔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처음에. 그래서 이게 왜 2개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2개 아닙니다. 적어도 물어봤어. 일단 2개는 확실해.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니네가 다항함수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0 나왔다고. 그럼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fx라는 식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지 우리 그때. P의 Q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준 건 더 쓰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차함계수는 모른다 치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는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게 몇 차 함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이 더 있죠. 그 더 있는 다항식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뭔지 몇 차인지도 모르니까.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냥 가정을 하세요.
최고차함계수 양수라고 가정해도 돼요. 또는 음수라고 가정해도 돼. 상관없어. 그냥 일관성 있게 쓰려면. 자, 이제 이 상태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극한 문제 풀 때 이렇게 썼다면 이게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이 fx를 다시 여기로 가지고 가야 이거에 대한 정보랑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에 요 fx 대신에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요만큼이 된 거고요. 그럼 0분의 0 요거 이제 지워지겠지. 그러면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곱하기 q 마이너스 1 요게 p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q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2a분의 p예요. 그러면 p는 양수라고 했고 a도 내가 양수라고 가정했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p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a분의 p 부호는 양이야 음이야? p 양수야 a도 양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p는 음수지. 자, 밑에 식에도 이제 대입할게요. 밑에 식에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저기 1-x가 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쓸게요. 1-x. 그 다음에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qx 요걸 극한에 쓰는 거죠. 그럼 0분의 0이 되게 하는 요 놈 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2에 2. 여기가 q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q라고. 그러면 q1은 마이너스 2a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q는 음수라고 얘기를 해줬고 a는 아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되죠? 양수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일단 이 fx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인 자리에서 이미 0인 거야. 근이 하나 돼 있고 1인 자리도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근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근이 하나 두 개가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이 qx라는 다항식에서 이 qx라는 다항식이 마이너스 1인 자리에선 음의 값을 갖고 1인 자리에선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 qx라는 놈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또 갖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에다가 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이 되는 거지?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난 문제. 여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요 한 문제를 그 친구가 물어본 적 있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나 봐. 그래서 물어본 것 같은데 말없이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없었어요. 자, 요게 이제 366번 문제야.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두셔야 돼. 자, 이제 365번 할게. 자, 365번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A, B, C가 요 크기 순서래. C가 제일 커요. 그러면 x-a, x-b, x-b, x-c, x-c, x-a는 0.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가 알파하고 베타다. 그런데 베타가 더 크대. 자, 그래놓고 나서 저 A, B, C하고 요 알파, 베타랑 크기 순서를 한번 놔봐 이랬는데 별거 없죠. 자, 별거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인데 사실은 요 놈이 요렇게 잡아보면 일종의 2차 함수인 거죠. 요게 X축과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알파와 베타.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할 건 A와 B와 C라는 X값들이 있으니까 이 fx라고 했을 때 FA를 조사해 보시고 FB를 조사하고 FC를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FA는 여기 되겠지? 네, 죽어요. 여기도 죽죠.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A-B, A-C인데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이거 양수야 음수야 A-B. 음수죠. B가 더 크니까. 요것도 음수. 그러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A인 자리고 여기가 B인 자리고 여기가 C인 자리인데 A인 자리는 양의 값이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럼 FB는요. 요거 죽어. 요것도 죽어. 그럼 얘만 남는데 그러면 집어넣으면 B-C하고 B-A가 되는데 요 크기 순서로 보면 요게 이제 음수죠. 요거는 양수. 그럼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아, B인 자리는 음의 값을 갖는구나. C인 자리는 이제 C 대입하면 여기가 죽고요. 여기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데 C-A에 C-B 이렇게 되는데 C가 제일 큰 거니까 양수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그럼 결국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실근 자리죠. 그게 두 개가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크기를 쭉 왼쪽부터 써보면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알파고 B고 베타고 C. 이건 너무 당연하게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거 찾으면 돼요. 거기에서.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묻는다고 할 때 이거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그러면 이거 없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렇게 조사해서 그림 그리면 적어도 2개의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라는 게 눈에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잘 몰라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65번 해주시고 요게 나중 가면은 뭐 요렇게 x 세제곱까지 붙여서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어. 그러면 혹시 x 세제곱 그림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아는 사람 있니? 그러면 이렇게 결과로는 A, B, C 대입해서 요거밖에 모르지만 그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면 3개의 실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3차 실근. 그죠? 근데 여기는 2차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요 안에서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번 내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게. 367번. 이거 모르면 그냥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니까. 어떤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했어. 출발이라는 건 정지했다 출발한 거야. 그래서 쭉 가다가 B 정류장에 정차했어. 그러면 달리다가 정차했겠죠, 여기. 속도라고 생각해봐.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느려지겠지. 어쨌든 그 다음에 B 정류장에서 출발해가지고 C 정류장에 도착했어. 그럼 이 상황에서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 갈 때랑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 갈 때 최고 속력이 각각 시속 60km였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 높은 속력이 여기가 시속 60km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고 속력이 제일 높은 데가 60km야. 자, 문제. 그럼 A에서 C까지 갈 때 이 버스의 속력이 시속 40km였던 적은 최소 몇 번입니까? 아예 그냥 40km로 달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최소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6이 60이니까 40이라는 속도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몇 번인가요? 4번이지. 왜냐면 60km까지 빨라질 때 한 번, B 정류장 갈 때 도착할 때 정지했으니까 또 내려가면서 한 번, 출발해서 다시 최고가 60이니까 최소한 한 번 올라갈 때, 줄어들 때 한 번. 총 4번인 거죠. 쓰면 돼요. 요게 이제 3년 전에는 코로나 시절. 송곡 여고에서는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1시간마다 열을 쟀다. 그래서 37.5도 이상이 되면 코로나에 감염된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간마다 온도를 이렇게 적어줘. 이것처럼. 그런 다음에 요 최고점을 주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시간대에 코로나에 감염된 게 확인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만약에
최고 온도를 쟀을 때가 38도였고 37.5도가 넘어가면 코로나 의심이 된다. 그런다면 맨 처음에 최초로 여기 이 시간에 왜 11시, 12시 막 이러면 11시와 12시 사이에 코로나 감염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코로나로만 말을 바꿔서 낸 적이 있었어.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문제는 안 내겠지. 그 당시에는 수학 문제 중에 한 문제씩은 다 코로나 얘기로. 또는 요걸 갖다가 그걸로 했었어.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시속 90km 뭐 이상 되면 과속 단속을 한다. 뭐 그래놓고 뭐 몇 찍힌 게 몇 개 있고 그럼 최소 몇 번 뭐 과속을 했느냐 이런 걸로 말만 바꿔서 낼 때도 있고. 자, 어쨌든 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 큰 1단원이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은 큰 2단원의 중간까지만 공부하면 시험범위예요. 학교마다 조금 달라. 회원여고 같으면 그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송공여고 같으면 그걸 지나서 극대극소까지, 조금 더 지나가는 학교가 있으면 최대 최소 문제까지, 업무고 같으면 최대 최소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 방학 때 나가는 건 최대 최소 정도의 내용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시험 기간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분을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시간이야. 내가 이제 미분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정의가 출현하니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속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수업에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들어도 뭔 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얘를 자동차로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 내가 팡 때리면 어이구 자동차랑 부딪혀서 아프겠네요 그러겠지 네가. 뒤에 있는 애들은 뭔 소리야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요번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다음 시간 넘어가면 문제는 아류작들이 많아. 유형은 되게 많은데 니네가 제일 약한 건 학교에서 알고 있어. 문제 막 푼단 말이야. 변형 문제도 막 풀고 잘 풀어. 그런데 주관식으로 정의를 이용하여 표현하시오. 그럼 뭐 어떡하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문제를 좀 푸는데 정의를 이용하여 그러면 공식처럼 기억해서 쓰는 사람은 틀린단 말이지. 나중에 공식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그러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가 일단 제일 중요해.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공식은 초딩도 외워. 진짜로. 이렇게 하면 돼. 예. 근데 정의대로 해봐. 그러면 틀린다. 자, 일단 책으로 단원을 한번 펴놓고 생각을 할게요. 이제 미분, 계수와 도함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의를 소개할게.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요걸 먼저 정의할게. 갑자기 선생님이 글씨를 비교적 정성 들여 쓰면 중요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안 그러면 내가 막 쓰니까. 자, 요거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소개할 거야. 평균 변화율은 이미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말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써줄게.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다항함수만 다룰 거야 지금부터는.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하면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딱 보면 니네가 봤던 건데? 그럴 거야.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본 적 있나? 저희 뜻이 무슨 뜻이죠? x가 a에서 b까지 변해. 그러면 fb는 x가 b인 자리에 y 값인 거고
FA는 x가 a일 때의 y값인 거지. 그러면 분모를 잘 생각해 보면 a에서 b까지 변한 거니까 x의 변화량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그럼 그때 y의 변화량. 자, 무슨 뜻이죠? 좀 더 정확히. 3분의 어떤 점과 요 점과 a, fa. 요런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래프로 만약에 본다면 여기가 이제 A인 자리야. 여기가 이제 B인 자리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제. 그러면 여기가 FA가 되는 거죠. 여기가 FB가 될 거고. 그러면 요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인데 요게 결국은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개념의 표현.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라는 개념이 중요해.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 구하거나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함수만 주어지면 x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 그럼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요게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정의. 요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됐어요. 자, 예전 용어랑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평균 변화율이랑 상대적으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쓰고, 만약에 나오더라도 순간 변화율 이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변화율 그냥 이렇게만 해도 순간 변화율과 같은 뜻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약간 뭐 순간이라는 게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서의 변할 때, 이만큼 변할 때의 y값이 이만큼 변했어요라는 그 기울기인 거지. 근데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되겠어? x가 아주 조금 변했을 때 y도 그럼 조금 변했겠죠? 그 변화 비율, 순간 변화 비율, 그거를 말할 때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개념이 원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a인 자리이고 여기가 b인 자리라고 칩시다. 그래서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fa가 되겠죠. 여기가 b인 자리예요. 정의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수많은 정의 모습 중에서 요거랑 요거 두 개는 딱 기억해 하고 두 개만 찍어줄 테니까. 자, 아까 같은 경우라면 요 점하고 그냥 요 점을 직선으로 쭉 연결한 그 직선의 기울기 개념이 평균 변화율이었다면 순간 변화율은 x가 이만큼 변하는 게 아니야. x가 아주 조금 변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극한을 배운 이유입니다. 극한으로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변했다는 게 사실 이만큼에 비하면 이만큼도 조금이긴 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조금이 요게 아니야. 더 조금. 요것도 아니야. 더 조금 변했을 때. 요것도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했을 때. 보이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했을 때. 거의 구분이 안 되지. 근데 전자현미경으로 거기를 확대해봤어. 그럼 또 이만큼이 보이겠지.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가까워. 결국 어떤 개념인 거야? 극한. 계속. 자, 그러면 내가 평균 변화율이란 저놈을 활용해서 얘의 순간 변화율, 아주 움직임이 적었을 때의 변화율을 표시해 볼 테니까 아, 그러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나 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A와 B 사이의 간격은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봐봐. 상황을 잠깐 인식해. 정의 기억하는 건 나중에 금방 해. B가 A에 가까워져. 계속 A에 가까워져. 한없이. 그러면 A와 B 사이의 간격, 즉 B-A가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Y값도 여기가 아니라 FB가 B가 여기까지 와 있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 Y값도 쭉 그 변화가 줄어들어서 X가 진짜 이만큼 변했다면 Y값도 이 변화 비율이 얼마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미분계수라고 하는 말을 쓸 것입니다. 변화율은 사실은 0분의 0꼴에 해당되는 극한값. 극한값. 걔가 바로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체는 똑같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런데 얘는 A와 B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대략적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얘는 이게 아주 가까운 변화. X가 요만큼 변할 때 Y도 요만큼 변하는 그 순간적인 변화 비율이라는 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은 똑같은데 대신 그 변하는 양이 아주 작을 때.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B가 여기 있었으면 요렇게 요 좀 하얀 선, 요게 평균 변화율이겠죠. 변화율은 이만큼이에요. 요거의 기울기만큼. B가 여기야. B-A면 그러면 여기가 B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여기 요 선, 하얀 선의 기울기, 그게 변화율이야. B가 더 가까워졌어 요만큼. 그럼 여기와 여기를 연결한 거에 대한 기울기 숫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 여기가 A인데 B도 사실 여기인 거죠. 그러면 A가 여기인데 이렇게 오다가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또 더 가까워지는데 더 현미경 1000만 배로 확대하면 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더 가까워지고, 그럼 니네가 맨눈으로 볼 때는 여기와 여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연결했다 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된 기울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간격이 좁아지면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한없이 가까이 맞추면 결국에 나타내는 건 요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이 그어졌을 때의 기울기만큼의 의미를 가지게 돼. 그게 실제로 나오는 숫자의 변화율의 뜻이야. 얘는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실제 숫자 의미고, 이때 나온 값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큼을 나타내는 숫자가 생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B-A를 다른 편으로 써볼게.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호 하나 써줄게. 이거는 이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간격을 나타내는 기호 니네가 주로 뭘 썼었지? 1학년 때부터 생각해봐. 거리, 간격 이런 의미를 쓰는 영어 기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같은 거. D. D가 디스턴스가 아니야. 디퍼런스야. 차이. 그 D가 차이가 D라고 표시하는데, 그러면 요게 그리스 문자로 A, B, C, D에 해당되는 D가 뭘까요? A가 알파, B가 베타, C가 감마, D가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거. 델타. D야, D. 근데 요거의 대문자. 요 소문자. 영어도 대문자는 이거고 소문자는 요거잖아요. 얘가 얘인 거야. 근데 대문자.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이 약간 한 대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야. 델타. 그래서 요 간격을 델타라는 기호로 약속을 할 거고, 이게 x 간격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B가 A로 간다 대신에 델타 X가 얼마에 가까워지는?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이해되니? B가 A에 가까워진다는 게 이 간격이 얼마에 가까워지는? 0에 가까워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혹시 이렇게 써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럼 B-A가 결국 누구예요? 델타 X죠. 그러면 FB 빼기 FA를 표시해 볼 텐데, FB인데
B라는 놈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 봐봐. B는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하면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대신에 A에다가 델타 X만큼을 더한다. 거기에서 A를 빼면 됩니다. 요렇게 써 있어도 변화율이라는 말을 써요.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귀찮아 이제. 두 글자 써야 돼. 간격 표시하는데. 그래서 수학에서는 아주 작은 양수를 표시하는 기호가 따로 하나 있어. H라고 하는 기호가 임의의 아주 작은 양수를 표시하는 기호야. 그래서 이 델타 X 대신에 H라는 기호로만 바꿀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에서 H만큼 간 곳 빼기 F A 요렇게 쓴 게 똑같은 의미의 말이 되는데 기억할 거 빨간 걸 써준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아까 B가 A로 가까이 간다 그랬는데 이 B라는 특정 숫자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임의의 X라는 자리에서 이 X가 A에 가까워진다로 표시할 수 해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B 대신에 X로만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X 자리의 함수값 빼기 A 자리의 함수값 요렇게 써있는 모습도 똑같은 A 그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때 요 놈에 해당되는 기호를 약속을 하나 해줄게. 요걸 나타내는 딱 똑같은 뜻이긴 한데 모양을 기억할 건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요거를 요런 기호로 약속할 거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면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F-A 이렇게 읽을 거고 우리는 F'-A 이렇게 읽을 거예요. 요 F'-A가 변화율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B가 거의 A에 딱 가서 붙으면 A 옆에 B가 있는 거지만 저쪽에서 보면 그냥 A 자리에 붙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야. A에 아주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A'-A라고 표시하는 거고 요걸 한국말로 읽으면 앞으로 이렇게 읽어야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 F'-A 요거를 한글로 읽을 때는 요렇게 읽는 거야. X가 A인 자리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변화율이 이게 이렇게 가서 붙으면 요 자리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고 F'-A고 그럼 아까 의미상으로는 요 빨간 것처럼 요게 의미상으로는 어떤 이게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극한값이니까 0분의 0꼴 그 숫자가 나타내는 건 그래프상으로는 기하학적 의미로는 X가 A인 자리 fx에서 X가 A인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큼을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하면 F'A라는 게 저 그래프에 X가 A인 자리에서의 접선이 그어졌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만큼을 나타내는 숫자로 극한값이 그 숫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면 활용 문제 중에 당연히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x 좌표가 2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럼 점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2인 자리에서니까 F'2를 구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게 활용 1번인 거야. 거기까지 다시 한 문제 들어가. 그래서 일단 이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생깁니다. 이 극한값의 결과가
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고 표시로는 어떻게 한다? F 프라임 A 한국어로 읽으면 x가 a인 자리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고 그 숫자는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숫자가 된다. 요약 평균 변화율은 x가 이만큼 떨어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의 두 점 사이의 직선 기울기고 이렇게 극한을 취한다는 거. 즉 미분계수는 극한값인 거야. 0분의 0꼴. 그 극한값으로 구한 얘는 요게 아주 가까운 두 점이 됐을 때의 두 점을 연결했다가 아주 가깝게 붙어가지고 결국 A인 자리에서 두 점을 연결한 거랑 똑같게 되면 의미상으로 접선의 기울기만큼을 나타내겠다. 반드시 기억할 두 개의 모양은 이겁니다. 요 모양을 봐봐. 잠깐만. 다 됐어. 시험 줄 거야. 요 모양을 보고 F'A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간격이 엄청 작은데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서의 y 값의 차이. 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의 모습이야. 그게 아주 작은 간격에서의 요가 모양. 요건 x하고 a가 아주 가깝게 있는 상태에서 a, fa랑 x, fx 그 두 점. 근데 거의 가까운 두 점이라는 게 같은 점. x 요 점. 요 점에서의 극한값. 그게 요거. 한국말로는 요런 뜻. 오케이. 요거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필수로 기억하는 거야. 좀 이따 이걸 썼는데도 못 알아보면 오늘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의미를 살려볼게요. 계산은 아주